새벽 4시 우체국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식, 72살. 허리는 굽었지만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군인처럼, 아니 배달원처럼. 또 저러신다. 출근길 행인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다. 태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우체국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닫힌 셔터 앞에 1시간째 같은 자리였다. 아니, 저 양반이 진짜. 슈퍼 사장 최말순이 가게 문을 열다 말고 태식을 봤다. 짜증이 올라왔다. 매일 아침 똑같은 광경. 저 노인네가 저기 서 있으면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손님들도 수군댄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요? 머리가 좀. 말수는 참다 못해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하나 하려고요. 태식의 귀가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네, 우체국 앞이요. 매일 새벽마다 한 노인분이 서 계시는데요. 좀 이상해요. 네, 지금도요.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다. 뭘 봐요? 말순이 소리쳤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우체국을 바라봤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진짜 미치겠네. 경찰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끄는 말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동네 망신이야, 망신. 태식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그 촉감. 50년 전부터 품고 다닌 그것. 그는 눈을 감았다.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젊은 날의 자신. 빨간 우체부 가방을 맨 모습. 그리고 그날. 배달하지 못한 편지 한 통.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들렸다. 태식이 눈을 떴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경 박세훈, 28살. 신고가 들어와서요. 세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여기 왜 서 계세요? 그냥. 태식의 대답은 짧았다. 매일 이 시간에 오신다던데요? 세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태식은 여전히 우체국을 바라봤다.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개인적인 일.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훈은 노인의 표정을 살폈다. 고집스러웠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슬퍼 보였다. 할아버지, 여기 서 계시면 주민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나도 주민이요. 태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네, 알겠습니다만. 나도 이 동네 사람이라고. 그건 압니다. 세훈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했다. 그럼 잠깐 파출소에서 이야기하시죠. 실소. 할아버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떨림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 분노가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여기 서 있는 게 왜 잘못이오?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 됐소. 태식이 다시 우체국을 향해 섰다. 세훈은 난감했다.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었다. 실제로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세훈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없소. 가족은 계세요? 딸이 있소. 연락드려도 될까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안 돼. 왜요? 그 애는 모르는 일이요. 세훈은 노인의 주머니를 힐끗 봤다. 손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무언가 있었다. 중요한 것. 주머니에 뭐가 있으세요? 상관없소. 혹시 보여주실 수? 안 된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출근길 직장인들,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봤다. 말순이 가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경찰관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매일 저러시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태식이 말순을 쳐다봤다. 내가 당신 장사 방해했소?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매일 거기 서서 귀신처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태식의 주먹이 쥐어졌다. 떨리는 손, 억눌린 감정. 나도 이유가 있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훈이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오. 그럼 왜 그러세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쥐었다. 50년을 품고 다닌 죄책감. 지울 수 없는 기억. 할아버지, 저 믿고 말씀해 보세요. 세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젊은 경찰관의 눈이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할아버지, 세훈이 달려들었다. 태식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무릎이 꺾였다. 사람 살려. 세훈의 외침이 새벽거리에 울렸다. 태식은 바닥에 쓰러졌다.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다. 바람에 살짝 날리다가 멈췄다. 거기엔 손으로 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23번지. 그리고 이름 하나. 강민호. 세훈은 태식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순도 가게에서 뛰어나왔다. 어머, 저 양반이. 구급차 불렀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세훈은 태식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세훈은 한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은 메모지.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흔적. 주소를 읽는 순간 세훈의 눈썹이 올라갔다. 삼청동. 그곳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재개발로 모든 게 바뀌었다. 123번지라는 주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뭐지? 세훈이 중얼거렸다. 강민호라는 이름. 낯설었다. 태식이 왜 이걸 품고 다녔을까? 매일 새벽 우체국 앞에 선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식 없고 맥박 약합니다. 세훈이 재빨리 보고했다. 대원들이 태식을 들것에 옮겼다. 세훈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물일 수도 있었다. 아니, 단서였다. 이 노인의 비밀을 풀 단서.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대원이 물었다. 딸이 있다고 했는데. 세훈이 태식의 지갑을 확인했다. 신분증이 있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 그리고 비상연락망에 적힌 번호 하나. 김선아. 딸이었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세훈이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해 보였다. 김선아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중부경찰서 박세훈 순경입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긴장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이동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병원이요? 중앙대병원입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세우는 구급차를 따라 자신의 차에 올랐다. 운전하면서도 그 종이가 신경 쓰였다. 신호 대기 중에 다시 꺼내봤다. 주소 밑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아까는 못 봤던 것, 꼭 전해주시오. 누군가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세우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다. 삼청동 123번 집. 검색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재개발 완료 시기는 2000년. 그전에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50년 전이면 세훈이 계산했다. 1975년쯤 태식이 우체부였을 시기일까.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은 붐볐다. 태식은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다. 세훈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여자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김태식 환자 어디 있어요? 보호자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딸이에요. 지금 처치 중이십니다. 상태가 어때요? 의사 선생님 나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훈이 다가갔다. 김선아 씨십니까? 선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네. 저는 박세훈 순경입니다. 전화드렸던 아버지가 왜 쓰러지신 거예요?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굳었다. 또요? 네. 또 거기 가셨어요? 선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아니, 짜증이 아니었다. 지침이었다. 매일 가시나 봐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1년 넘게. 선아가 한숨을 쉬었다. 왜 가시는 건지 아세요? 몰라요. 말씀 안 하세요. 선아가 가방을 꽉 쥐었다. 말려도 소용없어요. 고집이 세서. 혹시 우체국과 관련된 일이. 아버지는 우체부였어요. 30년 넘게. 선아가 세훈을 봤다. 그거랑 관계 있나요? 세훈은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다. 보여줘야 할까? 말해야 할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종이를 꺼내 보였다. 선아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주소를 읽었다. 이름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저도 모릅니다. 혹시 아세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봐요. 하지만 그 표정은 달랐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짐작하고 있었다. 정말 모르세요? 강민호요. 이 사람. 선아가 종이를 돌려줬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세훈은 확신할 수 없었다. 선아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선아가 벌떡 일어났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심각한가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선아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겼다. 혹시 최근에 큰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매일 새벽에 나가세요. 선아가 말을 끊었다. 우체국 앞에 서서.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왜요? 저도 몰라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말을 안 해요. 세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태식만 알고 있다. 그 종이에 담긴 비밀을. 50년 동안 품어온 무게를. 면회 가능한가요? 선아가 물었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내일 아침쯤 의식 돌아오실 겁니다. 의사가 나갔다. 선아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세훈도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이거요. 세훈이 종이를 다시 꺼냈다. 제가 좀 조사해봐도 될까요? 선아가 그를 봤다. 왜요?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경찰이 왜? 개인적으로요. 세훈의 눈은 진지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버님이 매일 그곳에 가시는. 선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봐 주세요. 혹시 아버님 옛날 동료분들 연락처 아세요? 우체국 사람들이요? 네. 한 분 계세요. 우리 집 근처 사시는. 선아가 핸드폰을 꺼냈다. 이정훈 할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일하셨대요. 번호를 보여줬다. 세훈이 적었다. 내일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알아내 주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봤다. 강민호. 이 이름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세훈은 이정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식 씨 관련해서. 문이 열렸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다. 이정훈이었다. 태식이가 무슨 일이라도 쓰러지셨습니다. 뭐?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병원에 계세요. 어디서 쓰러졌는데? 우체국 앞에서요.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또 거기서. 들어오세요. 집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체부 복장을 한 젊은이들. 그중 한 명이 태식이었다. 언제 찍으신 거예요? 75년쯤. 정훈이 찻잔을 내왔다. 우리 막 발령받았을 때야. 세훈은 사진 속 태식을 봤다. 젊고 밝은 표정이었다. 지금과는 너무 달랐다.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세훈이 종이를 꺼냈다. 이거 아세요? 정훈이 종이를 받았다. 주소를 읽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태식 씨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훈은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 주소가 뭔가요? 세훈이 물었다. 정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과거를 보고 있었다. 75년 여름이었어. 정훈이 입을 열었다. 장마가 엄청났지. 비가 얼마나 오던지. 세훈은 귀를 기울였다. 그날도 비가 왔어. 태식이랑 나는 같은 구역이었거든. 정훈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태식이가 편지 하나를 배달 못했어. 왜요?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대. 비가 너무 와서. 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골목이 다 물에 잠겼거든. 표지판도 안 보이고. 세훈은 종이를 다시 봤다. 삼청동 123번 집. 그래서 다음 날 배달하려고 했대. 그런데요? 그 집에 불이 났어. 세훈의 눈이 커졌다. 불이요? 새벽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정훈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하고 아들 둘. 강민호가 막내 아들이었어. 세훈은 숨을 멈췄다. 편지는 누가 보낸 건데요? 형이. 군대 간 형이 보냈어.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편지였어. 휴가 나온다고. 보고 싶다고. 그럼 그 편지가 전달 안 됐지. 불이 나기 전에. 세훈은 입이 마르는 걸 느꼈다. 가족들은 다 죽었어. 정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막내 아들. 둘 다. 형은요? 휴가 나왔는데 이미 늦었지. 장례식에 왔어.
정훈이 눈을 떴다. 태식이가 그걸 봤어. 형이 우는 거. 세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편지를 달라고 했대. 형이 줬나요? 못 줬어. 태식이가 왜요? 미안해서. 자기가 제때 전달했으면.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형도 며칠 뒤에 죽었어. 뭐라고요? 자살이었어. 부대로 돌아가던 길에. 세훈은 등골이 서늘했다. 태식이가 그 뒤로 이상해졌어. 정훈이 세훈을 봤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제때 배달했으면 형이 동생을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은 어차피 머리로는 알지. 근데 마음은 달라. 정훈이 종이를 가리켰다. 그래서 편지를 못 버린 거야. 50년 동안. 세훈은 종이를 다시 들었다. 이제 그 무게가 느껴졌다. 50년의 죄책감. 잊지 못한 책임. 우체국에는 왜 가는 겁니까? 속죄하려는 거겠지. 정훈이 창밖을 봤다. 매일 가서 서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기억하면서 세훈은 가슴이 먹먹했다. 편지 내용은 뭔데요? 모르지. 태식이 말고는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못 읽었어. 태식이가 절대 안 보여줬거든.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근데 짐작은 가지. 형이 동생한테 하고 싶던 말. 세훈은 핸드폰을 꺼냈다. 강민호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50년 전 일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세훈이 일어섰다. 할아버지, 태식 씨 면회 가실 거죠? 당연하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태식의 병실. 선아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태식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시도신 계속다. 정훈 할아버지. 선아가 일어나 인사했다. 선아야, 아버지 상태가 어때? 좀 나아지셨대요. 곧 깨어나실 거래요. 정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태식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얼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정훈은 알고 있었다.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을. 이 친구가. 정훈이 중얼거렸다. 5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세훈은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선아가 다가왔다. 뭘 알아내셨어요? 조금요. 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세훈은 정훈을 봤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은 선아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편지 이야기, 화재 이야기, 죽음들의 이야기. 선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몰랐어요. 전혀. 아버님은 당신을 보호하려 하신 겁니다. 세훈이 말했다. 이런 아픔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선아는 아버지를 봤다. 저 작은 몸에 이런 무게가 있었다니.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곁에 있어주세요. 정훈이 말했다. 그게 제일 큰 위로야. 그때 태식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버지. 선아가 손을 잡았다. 태식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떴다. 선아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태식은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천장. 병원 냄새. 그리고 정훈이 보였다. 정훈이. 그래, 나야. 정훈이 미소 지었다. 정신 좀 차려라. 태식은 자신의 손을 봤다. 주머니를 더듬었다.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세훈이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다. 태식은 그것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가 쓰러지실 때 떨어졌습니다. 태식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내 잘못이야.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다 내 잘못이라고. 아버지. 선아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가 제때 배달했어야 했어. 태식이 흐느꼈다. 그랬으면 민호가 형을 만날 수 있었을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 정훈이 말했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배달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었어.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좀 더 일찍 갔으면, 좀 더 열심히 찾았으면.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50년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세훈이 앞으로 나섰다.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읽어봤어. 당연히.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태식은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민호야 형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휴가 나온다. 이번 주 토요일. 선아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너 보고 싶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태식이 눈물을 닦았다. 우리 같이 시장 가자. 예전처럼. 붕어빵 사 먹고. 정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형이 미안하다고. 같이 못 있어줘서. 군대 가야 해서 너 혼자 두고 가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근데 곧 돌아올게. 기다려줘. 태식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사랑한다, 민호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무거운 침묵. 이런 편지를 선아가 말했다. 받았어야 했는데. 그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죽었어야 했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훈이 말했다. 편지가 없어도요.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글로 받는 게 다르거든. 말로 듣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50년 우체부로 살며 배운 진실. 난 그걸 빼앗은 거야. 민호한테서. 아버지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선아가 말했다.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바라봤다. 바른 글씨. 죽은 자의 마지막 말. 전해지지 못한 사랑.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요. 태식이 말했다. 민호한테. 어떻게요? 선아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전해야 해. 태식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세우는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될까?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는 방법. 묘를 찾아볼까요? 세훈이 제안했다. 강민호 씨 묘. 태식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럴 수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세훈이 핸드폰을 꺼냈다. 75년 화재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부탁해. 태식이 세훈의 손을 잡았다. 제발.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경찰서에 전화했다. 오래된 사건 기록 조회 좀 부탁합니다. 자료실 담당자가 받았다. 75년 삼청동 화재 사건. 50년 전이면 전사나 안 됐을 텐데요. 서류로라도 남아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우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갔다. 태식은 선아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찾고 있습니다. 세훈이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태식이 미소 지었다. 50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정훈이 일어섰다. 난 이만 가볼게. 고마워, 정훈아. 뭘? 친구 아니냐? 정훈이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자.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이 나가고 선아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세훈과 태식만 남았다. 순경, 태식이 불렀다. 네, 고맙네. 진짜로. 아닙니다. 자네 덕분에 말할 수 있었어. 태식이 편지를 쓰다듬었다. 50년 만에. 세훈은 의자에 앉았다. 할아버지, 왜 딸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태식은 한참을 생각했다. 창피해서. 창피요? 이런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동안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 끝낸 아버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야. 태식이 세훈을 봤다. 난 우체부였어. 편지 전하는 게 내 일이었어. 근데 가장 중요한 편지 하나를 못 전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날 평생 따라다녔어. 세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듣기만 했다. 매일 아침 우체국 앞에 서는 이유가 뭔 줄 아나? 속죄하려고요.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용서받으려고. 누구한테요? 민호한테. 그 형한테. 태식이 창밖을 봤다. 죽은 사람들한테. 세훈의 가슴이 먹먹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태식이 물었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훈이 대답했다. 꼭요. 태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좋겠네. 사흘이 지났다. 세훈은 자료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75년 7월 23일 화재 사건. 세훈은 서둘러 경찰서로 갔다. 자료실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을 내밀었다. 누런 종이, 빛바랜 글씨.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사망자 이름 강석훈, 강민호. 세훈이 읽었다. 아버지와 차남. 장남은 군복무 중이었고요. 담당자가 설명했다. 사고 후 일주일 뒤 자살. 이름이 뭔가요? 강민수. 세훈은 그 이름을 적었다. 묘지 위치는 나와 있나요? 여기요. 담당자가 가리켰다. 경기도 양주시 공동묘지. 세훈은 주소를 적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복사해서 병원으로 향했다. 태식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이제 걸을 수도 있었다. 찾았습니다. 세훈이 말했다. 태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양주에 있습니다. 세훈이 주소를 보여줬다. 태식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호가. 네. 아버지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닦았다. 가봐도 되겠어? 의사 선생님 허락받으면요. 선아가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태식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이번만 가면 돼. 딱 한 번만. 선아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의사는 짧은 외출을 허락했다. 단 무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틀 뒤 토요일, 세훈이 차를 가지고 왔다. 태식과 선아, 정훈이 함께 탔다. 양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태식은 창밖만 바라봤다.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긴장되세요? 세훈이 물었다. 응. 태식이 짧게 대답했다. 50년 만이니까. 1시간을 달렸다.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낡은 입구, 오래된 비석들. 이쪽입니다. 세훈이 앞장섰다. 기록에 나온 구역을 찾아갔다. 언덕을 올랐다. 태식은 천천히 걸었다. 선아가 부축했다. 저기. 세훈이 가리켰다. 작은 비석 2개. 나란히 서 있었다. 강석훈, 강민호. 태식은 그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저앉았다. 민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아. 선아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정훈도 함께 절을 했다. 세훈은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다. 태식은 편지를 꺼냈다. 50년 동안 품고 다닌 그것. 늦었어. 정말 늦었어. 그가 울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편지를 비석에 기댔다. 내 형이 보낸 거야.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살짝 날렸다. 태식이 재빨리 잡았다. 형은 널 사랑했어.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넌 혼자가 아니었어. 선아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다. 내가 제때 전했어야 했는데. 태식이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럼 넌 행복하게 죽었을 텐데. 형을 기다리면서 정훈이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됐어. 아니야. 아직. 태식이 편지를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 두고 가세요. 세훈이 말했다. 그럼 민호 씨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태식은 망설였다. 50년을 품고 다닌 것. 이제 놓아야 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세훈이 다가왔다. 이제 전달됐으니까요. 태식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편지를 비석 앞에 놓았다. 돌로 눌러서 날아가지 않게 했다. 민호야.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편히 쉬어. 모두가 묵념했다. 긴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다. 가자. 정훈이 태식을 일으켰다. 태식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비석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차로 돌아가는 길. 형 묘는 어디 있을까? 태식이 갑자기 물었다. 민수 씨요? 응. 걔도 만나야 해. 세훈은 생각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찾아봐 줄 수 있어? 태식의 눈빛은 간절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는 서울로 돌아왔다. 태식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쉬세요. 선아가 말했다. 응. 그럴게. 태식은 방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자기 집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편했다. 세훈은 다시 자료실로 갔다. 강민수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군 복무 중 사망, 자살로 처리, 시신은 고향으로 이송. 하지만 묘지 위치는 없었다. 이상하네. 세훈이 중얼거렸다.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사람 매장 기록이 왜 없죠? 글쎄요. 당시에는 기록이 부실했으니까. 세훈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군부대에 연락했다. 75년 복무자 기록 있습니까? 오래됐는데요.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했다. 아, 강민수 병장. 네, 맞습니다. 기록이 있네요. 잠시만요. 몇 분 후, 가족이 시신을 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요? 누구죠? 숙모라고 되어 있네요. 세훈은 받아 적었다. 주소 나와 있나요? 여기, 인천시 부평구. 세훈은 그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곳으로 갔다. 오래된 주택가. 주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이미 없었다. 재개발로 사라진 듯 했다. 어떻게 하지? 세훈은 주변 상가를 돌았다. 오래된 슈퍼에 들어갔다. 저기요, 혹시 이 주소에 살던 분들 아세요? 주인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주소를 봤다. 여기, 아, 강씨네. 아세요? 그럼, 오래 살았지. 근데 20년 전에 이사 갔어. 어디로요? 딸네 집으로. 수원이었나?
세훈은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딸 연락처 아세요? 모르지. 워낙 오래됐으니까. 세훈은 주민센터로 갔다. 전입 기록을 확인했다. 다행히 남아 있었다. 수원시 주소. 세훈은 그곳으로 향했다. 2시간을 달렸다. 아파트 단지.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 경찰입니다. 강민수 씨 관련해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50대 여성이 나왔다. 민수 삼촌이요? 네. 혹시 묘 위치 아십니까?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삼촌 얘기를. 세훈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태식 이야기, 편지 이야기. 여자는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일이. 삼촌 묘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세요? 어머니가 계세요? 네. 요양원에 계세요. 여자가 주소를 알려줬다. 세훈은 곧바로 요양원으로 갔다. 8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세훈이 다가갔다. 강민수 씨 아세요? 노인의 눈이 흐려졌다. 민수, 내 조카.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파주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요? 기억이 안 나.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세훈은 실망했다. 하지만 단서는 얻었다. 파주. 다시 자료를 뒤졌다. 파주 지역 묘지 목록. 70년대 매장 기록. 며칠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있다. 파주시 공동묘지. 강민수 병장. 세훈은 곧바로 태식에게 연락했다. 찾았습니다. 정말?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파주에 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 내일 모레 어때요? 좋아. 꼭 가야 해. 일요일 아침. 다시 차에 올랐다. 태식, 선아, 정훈, 그리고 세훈. 파주로 향하는 길. 태식은 이번에도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형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선아가 물었다. 태식은 한참을 생각했다. 사과부터. 왜요? 아버지 잘못 아닌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편지를 전했으면 형이 동생을 만날 수 있었을 거야. 아버지. 선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만 자책하세요. 안 돼. 끝까지 해야 해.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차는 파주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관리인에게 물어 위치를 확인했다. 언덕 위였다. 천천히 올라갔다. 태식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기. 세훈이 가리켰다. 조금 떨어진 곳에 비석 하나. 강민수 병장. 태식은 그 앞에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형?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드디어 찾았어. 선아가 옆에 앉았다. 정훈과 세훈도 함께 절했다. 미안해. 태식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 형. 눈물이 흘렀다. 내가 편지를 제때 전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형이 민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내가 형의 마지막 기회를 빼앗았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형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태식이 비석을 쓰다듬었다. 사랑한다고. 민호를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같이 붕어빵 사 먹고 싶다고. 그런 말들을.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내가 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민호는 몰랐을 거야. 형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선아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됐어요. 안 돼.
아직 안 됐어. 태식이 딸을 떼어냈다. 비석을 마주봤다. 형,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숨을 제시도신 계속 죽이고 들었다. 나는 50년 동안 비겁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편지를 전하지 못한 게 두려웠어. 형과 민호가 만나지 못한 게 내 탓 같아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도망쳤어. 매일. 우체국 앞에 서는 것도 도망이었어. 진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제 알아. 태식이 눈을 떴다. 내가 전하지 못한 건 편지만이 아니었어. 형의 마음이었어. 민호에 대한 형의 사랑. 그게 전해졌어야 했는데. 그는 비석에 이마를 댔다. 형, 나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동생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혼자 죽어서. 정훈이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감췄다. 근데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나 민호 만나고 왔어. 형 편지 전했어. 늦었지만 민호한테 말했어. 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민호가 알았을 거야. 이제 형의 마음을.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도 이제 편히 쉬어. 태식이 말했다. 용서해줘. 제발. 내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해냈어. 형의 사랑을 전했어. 선아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태식은 딸의 품에서 울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쌓였던 죄책감, 모두 흘러나왔다.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훈도 함께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다. 비석에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마워, 형.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다려줘서. 내려오는 길. 태식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여전히 허리는 굽었지만 표정은 달랐다. 평화로웠다. 아버지. 선아가 불렀다. 네. 이제 우체국 안 가셔도 돼요? 태식은 멈춰섰다. 생각했다. 글쎄. 그가 웃었다. 가끔은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인사하러. 민호랑 형한테. 근데 매일은 아니야. 선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차로 돌아왔다. 서울로 향하는 길.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 변한 세상.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사랑, 그리움, 책임감, 순경. 태식이 세운을 불렀다. 네, 고맙네. 정말로. 아닙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못 끝냈을 거야. 세운이 백미러로 태식을 봤다.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마음이었어. 태식이 미소 지었다. 착한 사람이야, 자네. 세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정훈이 웃었다. 그래, 이 친구 착해. 우리 동네 순경으로 있어줘서 다행이야. 차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집에 도착했다. 태식이 차에서 내렸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응. 너도 조심히 가. 선아가 아버지를 바래다 드렸다. 세훈과 정훈만 남았다. 순경. 정훈이 말했다. 네. 태식이 좀 봐줘. 당연하죠. 저 친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정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50년 만에 짐을 내려놨으니까.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도 고생하셨습니다. 뭘? 친구니까. 정훈이 차에서 내렸다. 그럼 나도 이만.
안녕히 가세요. 세호는 혼자 파출소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 종결. 하지만 이건 사건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50년을 살아온 무게.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태식은 많이 달라졌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제 우체국 앞에 서 있지는 않았다. 대신 산책을 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아침 인사를 했다. 태식 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말순도 놀랐다. 저 양반이 사람이 됐네. 하지만 따뜻한 투로 말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식은 선아에게 전화했다. 선아야. 네, 아버지. 오늘 시간 있어?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 선아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양주로 향했다. 민호의 묘. 태식은 꽃을 들고 왔다. 국화였다. 민호야. 태식이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또 왔어. 선아는 처음으로 동생 뻘되는 이의 묘를 봤다.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식 아버지 딸이에요. 태식이 웃었다. 선아가 인사하네. 좋은 애야. 내 자랑이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요즘 잘 지내? 태식이 비석에 말을 걸었다. 나는 좀 나아졌어. 매일 미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물론 가끔은 생각나지. 근데 이제 괜찮아. 그는 비석을 쓰다듬었다. 너도 편히 쉬고 있지? 형이랑 아버지랑 함께. 거기서는 붕어빵도 먹고 형이랑 놀기도 하고. 선아가 아버지를 봤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얼굴. 민호야.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 잘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내려왔다. 아버지. 선아가 말했다. 네. 행복하세요? 태식은 멈춰섰다. 생각했다. 응. 조금은. 조금이요? 완전히는 아직 아니야. 태식이 딸을 봤다. 근데 나아지고 있어. 그거면 됐어요. 선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응. 천천히.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칼국수? 태식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응. 오랜만에 제대로 먹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 태식은 방에 들어가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 우체부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중 한 장을 오래 봤다. 우체국 앞에서 찍은 것. 그때는 몰랐지. 그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오래 기억할 줄.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우체부 배지가 있었다. 30년 근속 기념. 수고했어.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배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저녁이 되었다. 선아가 저녁을 차려왔다. 아버지, 드세요. 고마워.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지. 응? 제가 몰라서 미안했어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괜찮아. 태식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태식이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말씀하세요. 힘든 거 있으면. 알았어.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식사를 마치고 선아는 설거지를 했다. 태식은 거실에서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렸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세훈이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박세훈입니다. 아, 순경.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태식이 웃었다. 자네 덕분에.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많이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 세훈이 말했다. 다음 주에 파출소에서 동네 행사하는데요. 응? 오시겠어요? 주민들이랑 같이. 태식은 생각했다. 가도 될까?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그럼 갈게.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웃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떳떳하게. 다음 주 토요일 파출소 앞 광장 작은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이 모였다. 음식도 있고 공연도 있었다. 태식이 도착했다. 말순이 그를 봤다. 어머, 태식 씨. 안녕하세요. 태식이 인사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기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식이 손을 저었다. 저도 이해해요. 이상하게 보였을 테니까. 그래도 말순이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됐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 세훈이 다가왔다. 오셨네요, 할아버지. 그래. 왔어. 음식 드세요. 고마워. 태식은 음식을 받아들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피하던 사람들. 이제는 마주할 수 있었다. 태식 씨,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산책하시는 거 봤어요. 네. 요즘 매일 해요.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편안했다. 행사가 끝나고 태식은 우체국 앞을 지나갔다. 멈춰섰다. 그곳을 바라봤다. 50년 동안 섰던 자리.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무겁지 않았다. 안녕.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안녕. 그리고 돌아섰다.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순도 옆에 있었다.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말순이 물었다. 괜찮아요? 태식이 놀라 물었다. 당연하죠. 이웃인데. 세 사람은 함께 말순의 집으로 갔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동네 이야기, 일상 이야기,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그는 깊이 숨을 쉬었다. 가슴이 가벼웠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그가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민우에게, 민수에게, 세훈에게, 선아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웠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 악몽은 없을 것 같았다. 대신 좋은 꿈을 꿀 것 같았다. 민호가 웃는 꿈, 민수가 웃는 꿈, 자신도 함께 웃는 꿈. 잘 자.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잠들었다. 깊고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새로운 하루였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하루.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시작했다.
우체국 앞을 지나쳤다. 멈추지 않았다. 그저 지나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민우에게, 민수에게,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에게.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 발걸음은 가벼웠다. 허리는 여전히 굽었지만 마음은 펴졌다. 태식은 계속 걸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의 뒤로 우체국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그렇게 김태식의 50년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 시작되었다.